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와 이벤트 디스패처를 어떤 상황에 사용하면 더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예제를 준비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과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을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나 이벤트 디스패처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프로젝트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뒤쪽에 것부터 먼저 보시면 키보드 키 숫자 4를 눌렀을 때 가장 가까운 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되어 있고, 저쪽 방은 이동을 해보면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기둥들이 이동했다고 가정을 하면 숫자 5키를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인터페이스와 디스패처를 통해서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왼쪽에 폴더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vs 디스패처라는 폴더에 사용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퍼슨 폴더에 블루프린트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bp 서드퍼슨 캐릭터로 들어가면 제가 주석으로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 vs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곳에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숫자 4키를 누르면 플레이어 캐릭터와 가장 가까운 기둥을 검색을 해서 그 기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먼저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스패처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디스패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숫자 5키를 눌렀을 때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호출을 해서 기둥들이 모두 원래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BP 필러 클래스에 구현된 것을 보면 서드퍼슨 캐릭터에서 나오는 호출되는 디스패처를 구독을 하게 해놨고, 콜이 되면 어떤 이벤트를 실행할 것인지 밑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실행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디스토리 액터는 액터가 사라지는 거고, 셋 액터 로케이션은 원래의 위치로 액터들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BP 서드퍼슨 캐릭터를 이동해서 가장 가까운 기둥을 검색을 해서 인터페이스로 보내는 과정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4키를 눌렀을 때 가장 가까운 기둥을 검색을 하고 그것이 리턴이 되면 디스트로이 필러라는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BPI 필러의 디스트로이 필러 함수를 보시면 인풋 파라미터와 아웃풋 파라미터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함수로 선언을 했고요. BP 필러에 들어가 보셔서 인터페이스에 디스트로이 필러를 보시면 그대로 현재 액터를 디스트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액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인터페이스로 구현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된 것을 습관적으로 구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터페이스 실행을 끊고 디스패처에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액터 핀이 연결되어 있는데 액터는 핀을 끊어보고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액터의 핀을 끊고 이 디스트로이 액터의 핀을 끊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기둥을 검색을 했을 때 on destroy pillar 이벤트가 호출이 되고, 그것을 구독하고 있는 액터는 전부 이벤트 디스패처의 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destroy pillar 이벤트가 호출이 돼서 액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4키를 누르면 모든 액터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 배치되어 있는 BP 필러 인스턴스들이 on destroy 필러 이벤트를 전부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액터를 받아주지 않고 셀프, 그러니까 자신을 모두 디스트로이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P 필러는 on destroy 필러 이벤트 디스패처를 전부 구독을 하고 있었고, 그게 호출이 되니까 그것을 구독하고 있던 BP 필러 인스턴스들이 전부 자신을 디스트로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명확하게 차이나는 점이, 인터페이스는 타겟을 지정해 가지고 그 하나의 함수를 지정해서
호출을 할 수 있다면 이벤트 디스패처는 그것을 구독하고 있는 전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예상치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액터를 지정해서 인풋 파라미터에 넣어주고 BP 필러에 넣어주면 디스트로이 액터에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웃풋 로그 창을 띄워주고 실행을 하고 여기서 숫자 4를 눌러보겠습니다. 4를 누르는 순간 가장 가까운 기둥은 사라졌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런타임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삭제했을 때도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드퍼슨 캐릭터에서 가장 가까운 액터를 타겟을 지정해서 넣어줬지만 가장 가까운 액터 말고도 나머지 두 개의 액터에서도 디스트로이 액터를 타겟으로 제거를 하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 4를 눌렀을 때 가장 가까운 액터 자신도 자신을 디스트로이 하지만 여기 나머지 두 개의 기둥도 디스트로이 액터로 받아온 가장 가까운 액터를 지정해서 삭제하는 명령을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필러는 사라진 상태고 없는 액터를 디스트로이 하도록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BP 필러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타겟 하나를 지정해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면 전역적으로 이벤트를 호출하는 이벤트 디스패처보다는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벤트 디스패처에서도 언바인드 이벤트가 있어서 바인딩된 이벤트를 해제하는 식으로 컨트롤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핀을 끊어서 다시 연결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예제는 이제 숫자 5키를 눌렀을 때 이동됐었던 기둥들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해서 다시 F8키를 눌러서 벡터들 위치를 적당히 수정해주고 다시 F8키를 눌러서 돌아온 다음에 숫자 5키를 누르면 모든 벡터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숫자 5키를 눌렀을 때 on reset pillars location이라는 이벤트 디스패처가 호출이 되고 BP 필러를 보시면 그 이벤트를 구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콜이 될 때마다 reset pillar location 디스패처라는 이벤트가 호출이 돼서 기존의 위치로 로케이션이 다시 세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핀을 끊고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타겟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B필러 타입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액터를 받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겟을 받아와야 되는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받아와 줬고요. 이제 전부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for each 루프를 통해서 전부 해당하는 타겟에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호출을 해주면 이제 BP 필러에서 아래쪽에 있는 리셋 필러 로케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기존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핀을 연결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다시 숫자 5키를 눌러서 숫자 5키를 눌러보면 기능은 잘 독장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벤트 디스패처가 코드도 단순하고 실제로 포르프를 돌리면 디스패처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 사용이 권장되는 예제와 이벤트 디스패처 사용이 권장되는 예제를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예시 말고도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는 어떤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 시스템이나 AI
그리고 뭐 인벤토리 시스템에 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벤트 디스패처는 어떤 게임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나 UI 업데이트, 레벨에서 특정 트리거가 활성되거나 전체 적의 상태가 리셋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드리는 예시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와 이벤트 디스패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